2021년 기준 응급 환자가 30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한 비율은 절반 수준입니다. 시군별로도 화천과 인제, 평창 세 곳은 30분 안에 갈 수 있는 2차 의료기관 응급실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. 정부는 3년 안에 강원 영동 지역에 의료 장비를 갖춘 닥터 헬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. 하지만 헬기도 날씨나 이동 거리의 제약을 받아 의료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습니다. 강원도에서 중증 질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3곳, 중증 외상센터를 갖춘 곳은 원주 단 한 곳입니다. 1시간 안에 권역응급센터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사는 강원도민은 33.2%, 전국 평균 9.8%의 3배가 넘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. 네, 지금부터는 우리 강원 지역의 의료 실태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부터 지역의 어려움은 컸습니다. 강원 지역의 의료 인프라 어느 정도 좀 열악한지 말씀 좀 해주세요. 이건 뭐 통계 수치를 제외하고 단편적인 예를 들면 저희 3명이 여기서 지금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? 3명 중에 1명이 뇌출혈이 나서 뇌출혈로 쓰러진다. 그래 뇌출혈로 쓰러지고 나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안에 병원에 가서 뇌를 꺼내서 이 출혈을 막고 꼬매면 해결이 됩니다. 누구나 살 수 있어요. 여기가 서울이었다. 저희는 삽니다. 근데 여기가 강원도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일단은 트랜스포머 거치고 또 무슨 외과의가 없어요. 외과의가 없기 때문에 뇌를 지혈을 시키는데 못하고 다시 서울로 보내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뇌출혈이 발생하면 서울로 이송 도중에 그렇게 많이 사망사고가 발생을 합니다. 이게 단편적으로 인프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이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릴 정도로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네. 너무 무서운 예를 좀 들어주셨는데 유정비 위원장님 어떻게 좀 진단하세요? 네, 뭐 우리나라 체감하는 부분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이제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인데 춘천, 원주, 강릉만 해도 괜찮죠. 대학병원들이 뭐 춘천 2개나 있고 강릉도 있고 원주도 있고 그래서 응급 의료시설 또는 어떤 병원 접근성이 춘천, 원주, 강릉은 거의 수도권에 육박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군지역입니다. 아이를 낳아도 분만을 할 수가 없고,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농사일 하다가 경운기 예를 들어서 경운기에 이제 뭐 벨트에 이렇게 손이 껴가지고 뭐 손목이 잘못됐는데 최근에 어느 사례를 보니까 양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. 이거를 저기 원주까지 이제 이분이 이송이 된 겁니다. 원주까지 뭐 1시간 반이 걸렸대요. 그래서 손을 결국은 이제 절단하는 이런 이제 아픔을 겪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현장에서 비일비재하죠. 그래서 우리 강원도 지역 의료의 현실을 보면은 지금 강원도가 의료원을 4군데를 갖고 있죠. 예. 이거 더 이제 늘려야 되고요. 세금을 더 들여서라도 그리고 지역 맞춤형으로 지역 사회의 그 돌봄이나 응급 의료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의료기관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걸 좀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예,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지역 같은 경우는 군의관들한테 의지하다가 이제 군의관들이 전역을 하면은 진료 과목이 사라지기도 하는 상황도 벌어지거든요. 또 이제 속초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를 했는데 여러 차례 의사를 구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. 왜 의사들은 좀 강원도에 오기를 꺼리는 걸까요? 일단은 속초 의료원 같은 사례를 보면 응급의학과 의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한 거거든요. 제가 춘천에 제 주변에 있는 응급의학 의사들한테 취재를 좀 해봤어요. 제 주변에 있는 춘천의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안동으로 출퇴근하던가 일산으로 출퇴근을 합니다. 돈도 속초 의료원보다 더 많이 안 줘요.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멀리 출퇴근을 하냐. 주 3, 4일 출근한다고 하는데 속초 의료원은 4억을 준다는데 거기 가는 게 낫지 않아? 라고 물어보면 하는 말이 응급의학과라는 거는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의 환자를 상태를 보고 이것을 뭐 신경외과, 흉부외과, 산부인과 혹은 심장외과 이렇게 트랜스퍼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보내려다가
그 사람이 잘못됐다. 흉부외과로 보냈는데 흉부외과 의사가 없어요. 잘못됐다. 이러면 응급의학과 그 의사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. 이게 의사 자격증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책임이기 때문에 속초 의료원이든 어디든 의료원에 딱 응급의학 의사들이 갈 때는 모든 세팅이 완료되어 있는 병원인지 그걸 먼저 본다는 거예요. 흉부외과 몇 명이죠? 신경외과 몇 명이죠? 흉부외과, 신경외과 의사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냐? 그 환자들이 왔을 때 내가 보낼 수 있냐? 뭐 이런 거를 본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속초 의료원에는 그런 시스템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부족해서 안 간다는 것이고 이게 응급의학과 그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응급의학과 연봉을 올리는 방법보다는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그 취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. 예. 우리 네, 맞는 위원장님께서. 얘기입니다. 저도 속초 의료원 경우 케이스는 영월 의료원도 그렇고, 그 이제 그러니까 응급 환자 이후에 그 이 배후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을 의사분들이 굉장히 갖는 거예요. 그래서 면허가 날아갈 정도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아무리 줘도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.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위 지역 소멸 위기에 빠져 있는 대부분 지역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. 그래서 뭐 거듭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만은 공공의료 강화. 그래서 공공의료 인력이 책임지고 지역 의료를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의사를 늘려야 됩니다.